마음을 울리던 가사 한마디, 영화 같은 순간을 만들어준 무대의 한 장면. 이미 올라간 엔딩 크레딧을 되돌려 화려한 무대 그 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는 비하인더 스테이지, DKBS의 BTS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아나운서 김소리입니다. 4월의 첫 화요일이네요. 벌써 3월 한 달이 지나갔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래도 진짜 봄이니까 꽃놀이 많이 다니고 제철 과일 많이 드세요. 오늘의 BTS 주인공은 봄에 걸맞게 소설 같은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좀 많네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주인공은 작사가 조윤경입니다. 노래 들을 때 앨범 크레딧 좀 본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만한 스타 작사가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곡들을 나열하자면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의 다양한 곡들을 작업했습니다. 우선 가볍게 그녀의 시작부터 이야기해볼까요? 글과 가수 신화를 좋아했던 그녀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작사계에 입문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SM 소속 가수 앨범 사보신 분? 거기엔 아티스트 노래와 멋진 사진들도 담겨있지만 스타라이트라는 오디션에 대한 정보가 담긴 종이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 한 장의 종이가 바로 그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종이엔 포트폴리오를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평소 끄적여뒀던 시와 짧은 글귀들을 SM 엔터테인먼트로 보냈는데요. 그 글귀 속에서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본 SM과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속계약 제안을 받아 작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그녀의 나이가 무려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나 16살 때 뭐 했냐? 현타가 오네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하고 3년 후 보아의 Listen to My Heart라는 곡으로 작사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SM 소속 모든 아이돌들은 한 번쯤 그녀의 노랫말을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엔 신인 아이돌들의 곡도 활발하게 작업 중인 그녀에게 작사는 이제 일을 넘어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법에 상당한 변화를 주게 만든 곡이 엑소의 데뷔 앨범 수록곡 너의 세상으로 라고 합니다. 해당 곡의 가사는 인간을 사랑해서 떨어진 천사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 곡 이후로 발표된 가사들은 조윤경 특유의 캐릭터 설정, 단어나 문장의 과감한 선택, 내러티브 진행이 강조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엑소의 Baby Don't Cry 라는 곡도 인어공주를 모티브로 하여 동화 속 이야기 같은 가사가 펼쳐졌죠. 마치 조윤경이니까 쓸 수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곡의 노래가 한 편의 판타지 소설, 더 나아가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경험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사람이니까요. 특히 너의 세상으로는 엑소 플래닛으로 대중들을 초대하는 듯한 뉘앙스의 가사입니다. 작사가는 아이돌들의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는데요. 다만
회사에서 만든 세계관을 알고 쓰기도 하고 모르고 쓰기도 하는데 이 곡은 그 팀이 엑소플래닛이라는 거대한 세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쓴 곡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썼는데도 이렇게 절묘하게 팀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지다니, 특히 이 곡의 제목을 따서 그녀의 첫 소설책을 출간할 정도로 애정도가 깊은 곡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윤경만의 이야기가 담긴 그 곡 바로 듣고 올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그렇게 다시 태어난 순간같이 잠시 꿈일까봐 한 번 더 눈 감았다 떠보니 역시 너무 간절했던 네 옆에 기도하듯 서있어 단 한 번만 네 옆에서 발을 맞춰 걸어보고파 한 번만요 너의 세상으로 여린 바람을 타고 네 곁으로 어디에서 왔냐고 해맑게 묻는 내게 비밀이란 말해서 마냥 이대로 함께 걸으면 어디든 천국일 테니 넌 나에게 눈부신 존재 카히 누가 너를 거역해 내가 용서를 안 해 에덴 그곳에 발을 들인 태초의 그처럼 매일 너 하나만 향하며 마음으로 믿으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널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항상 지키고 싶어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요 날개를 걷어가셨죠 Oh no 영원한 삶을 이렇게도 행복한 이유 나의 영원히 이젠 그대이니까 이 드라마의 세상으로 아이돌 세계관이 펼치는 서사. 곡 세계관이 아니더라도 메시지의 방향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작사가가 그 모든 일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영향력이 작진 않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는 결국 언어니까요. 이에 대해 조윤경은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노래에 따라 어두운 정서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결국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접하는 곡들이잖아요. 물론 팬들이 저 노래처럼 생각할 거야 하고 마음먹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 정서와 생각에 젖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비록 현실과 조금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꿈을 꾸고 외롭지 않을 거라고 힘을 내자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어른의 마음인 거죠. 뜻밖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덧붙여 그녀는 단어를 고를 때 간혹 신중해진다고 했는데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녀의 언어는
예상외로 스마트폰에 절여진 사람태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글로 쓴 언어는 어린 친구들에게 내보이기에 떳떳했으면 한다고 하죠.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이런 어른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한 모델이 되기 위해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자리에 조윤경을 있게 한 건 특유의 매력적인 가사 덕분인 것 같습니다. 문학적이면서 때론 낭만적이기도 하죠. 이야기가 숨어 있고 캐릭터성이 확고한 편이니까요. 그렇기에 그녀가 일을 할 때는 각 곡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의 서사를 완성해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정 과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어느 때엔 곡 안에서의 감정선을 장대비처럼 때려 맞으며 흠뻑 젖어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런 감정을 느꼈던 대표적인 곡이 샤이니의 투명우산입니다. 보통의 곡들은 조금 먹먹한 기분이 되는 선에서 끝나는데요. 이 곡은 그녀가 품고 끌고 가야 했던 이별의 감각이 너무나 선명하게 와닿아서 작업 중에 눈물이 자꾸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서 스위치가 눌려버리면 이 곡은 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터져서 울어버리면 눈물과 함께 이 감정들이 쏟아져 흘러가 버릴 게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2-3시간 정도 정말 입술을 꽉 깨문 채로 겨우겨우 마지막 줄까지 가사를 채워서 저장을 한 후 메일까지 보낸 뒤에 곧장 이불로 가서 참지 않고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녀가 샤이니 콘서트라든지 댓글 같은 걸 모니터하다 보니 이 정도로 내가 못 견딜 만큼 내 감정을 쏟아부어야 부르고 듣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건조한 마음으로 쓴 글이 다른 사람을 울고 웃게 하기를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욕심일 수도 있죠. 마음을 울리는 가사 한마디 뒤엔 사실 현실과 완벽히 차단된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일상은 판타지가 되고 나는 주인공이자 무소불위의 화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던 가장 짜릿한 상상은 무엇인가요? 그림처럼 우린 만나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그려가듯 함께 했었고 스케치하듯 그린 선과 우릴 채워가던 색다 어느샌가 흐릿해져가 멀어지는 계절 끝이 넌 추억 속에 모두 남기고 웃으면서 웃으며 간다고 또 잊어가던 내일도 유난스레 굴지 말자
어두운 밤하늘 위로 구름이 별을 가리고 막지 못할 비도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대신해 내 위에 투명한 우산에 잊지 못한 너의 뒷모습도 가릴 수가 없는 걸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이 결과 엉켜있는 맘을 풀 수 없는 건가 자책하지도 미워하지도 자칫하면 공기마저 외면되는 복잡한 이 상황 너의 뒷모습을 머릿속에 남겨 지워지지 않는 깊은 곳에 너란 이름 새겨 눈을 감는 이 시간도 내겐 아까워 앞을 가리는 네가 투명해서 고마워 얹어버린 막간 덧진 넌 너의 색을 모두 내주고 흐려져만 가도 나는 시간에 널 맡기고 저울 속에 전부 맡기고 꼭 넌 훗날 만나자도 오늘 어두운 밤하늘 위로 구름이 별을 가리고 막지 못한 비도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대신해 내 위에 투명한 우산에 잊지 못한 너의 뒷모습도 가릴 수가 안녕이란 인사가 여행을 위한 거라면 네 뒷모습에 내가 담담했더라면 그 뒷모습에 안녕이라고 작게 말하고 눈물인지 뭔지 비가 와 다행이라며 아름다운 우릴 기억했나 마음 마린 추억 갖고 기다려 웃으며 너를 보내고서 지금 널 기다린 난 믿어 어두운 밤하늘 위로 구름이 별을 가리고 막지 못한 비도 내리고 비가 마지막 인사를 대신해 내 위에 투명한 우산에 잊지 못한 너의 뒷모습도 가릴 수가 없는 한참을 그렇게 나오고 우리 이별을 그리고 먹지 못할 이 비가 내리고 젖어드는 이 그림 속에 나보다 한 발 더 먼저 너의 새첫 발을 내딛고 멀어져 가만두고 말없이 비는 밤을 적시듯 샤이니의 투명 우산 듣고 오셨습니다. 조윤경이 작업한 수많은 아이돌 중 그녀의 최애는 누구일까요?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소녀시대의 태연을 꼽았습니다. 가사를 쓸 때 생각했던 박자와 흡사하게 노래가 나오니까 믿고 작업할 수 있는 보컬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만든 가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곡 하나만 뽑아달라는 질문에도 모든 곡이 다 제 자식처럼 소중하지만 태연의 6월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연의 팬이기도 한 그녀는 첫 솔로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열차에 반드시 탑승을 하고 싶었다고 하죠. 그 앨범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다는 의지가 정말 강했었는데 결과물도 잘 나와서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곡은 작사가 황현이 가장 크게 질투한 곡이라고 뽑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가 이건 무조건 된다 했던 곡이었는데 채택되지 않아 의아했던 와중 조윤경의 가사를 보고 본인이 회의했다며 반성했다고 하죠. 6월은 그대는 이라는 의미의 6월과 무지개 아래에서 라는 언더 더 레인보우 총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곡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시그니처인 한 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담긴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비 내리는 풍경 속에서 비치자 꿈과 같은 상대방을 기다리는 소녀의 마음을 풀어낸 가사죠. 가창력 갑과 작사 갑이 만난 그 곡 바로 만나볼게요.
오랫동안 내 마음엔 구름 가득 비가 내려 따스한 햇살 비추길 간절히 바랬죠. 어깨를 적신 빗방울도 마르면 나만 홀로 남겨질까 너무나도 두려웠죠. 그댄 빛처럼 비겐 뒤처럼 내 마음에 떠오르죠. 이렇게 Cause you are 내게 내린 빛과 You are 너무 고운 꿈과 일곱 빛으로 온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여 언제나 Yeah you 텅 빈 푸른 언덕 위에 무지개는 지붕이 돼 그 아래 가만히 누워 하늘을 보아요. 세상 가장 평온함과 처음 느낀 설레임 누구보다 사랑스러워. 고개를 돌리면 그대 미소에 나도 몰래 손을 뻗죠. 이렇게 Cause you are 내게 내린 빛과 You are 너무 고운 꿈과 일곱 빛으로 온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여 언제나 Yeah you are 내 창을 적신 비가 그치면 태연의 6월을 마지막으로 조윤경 작사가님 무대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설 같은 커리어를 가진 분이라 그런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 기분이네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날씨도 오늘의 주인공도 이렇게 따스한 봄에도 미세먼지는 여전히 심하더라고요. 이젠 마스크를 써야 할 곳이 아무데도 없지만 목 건강을 위해서 웬만하면 마스크 들고 다니기로 합시다. 3월에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행복했으니까 4월도 마찬가지로 얼렁뚱땅 행복하세요. 원래 행복은 구체적인 게 아니래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서현, 기술 안인혁, 진행의 김소리였습니다.